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오늘은 기아차 강남에 있는 대치갤러리 지점인데요. 저희 집 앞이어서 또 자주 오게 되는 지점인데 촬영을 해도 되느냐 했더니 당연히 되죠 라고 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서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저는 살짝 충격에 빠진 게 나란히 놓고 보니까 스포티지보다 얘가 더 커 보여. 아니, 커 보인다기보다는 적어도 더 작아 보이진 않아요. 지금 그렇죠. 여기 스팅어, K9, 그리고 K7, 그리고 K3, 스포티. 이게 예쁘다가 이게 갑자기 얘는 좀 망둥어, 약간 눈이 약간 필요한 그거를 정화시켜주는 것 같은 자동차가 나온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만족스러워. 얘는 누가 봐도 그냥 딱 예쁘다. 그냥 딱 예쁘다라는 느낌이 드는 자동차예요. 이게 문제는 하극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스포티지 여기 있고 이거 여기 있는데 이거 뭐 크기가 똑같잖아. 이럴 거면 왜 스포티지를 사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부터 내가 생각하는 그 급이 아니네. 소형이라고 생각했던 QM3, 트랙스, 스토닉, 베뉴 이런 차였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 그냥 한 등급 위의 차로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변화는 세그먼트를 계속 나누는 겁니다. 더 나누고 더 나누고 더 채를 썰듯이 1cm, 2cm 긴 차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놓는 거예요. 기아차하고 현대차도 조금씩 다릅니다. 현대차보다 기아차가 조금씩 크게 만들어요. 그래, 스포티지하고 도대체 이 차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냐? 아마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겁니다. 스포티지하고 비슷한 크기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용자 가져왔습니다. 용자를 꺼내보죠. 2670이고요. 얘 축거는 2600입니다. 2670과 2600. 뭐 굉장히 차이 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네요. 차이니까 어느 게 소형이고 어느 게 준중형인지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걸? 이런 생각이 들죠. 잠깐만. 여기 웬 단차. 여기 웬 단차. 처음에 이 차를 인수하실 때 아마 이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나 왜 남의 매장 와서 시비를 걸고 있지? 뒷부분을 보면요. 트렁크 공간 86, 가로폭은 133, 가장 깊은 곳이 133이네요. 내일 모레 이 차 리뷰할 텐데 리뷰할 때 무슨 얘기 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지? 조금 짧아. 125. 스피커 요만한 걸 넣어주려고 이만큼 공간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세로장은 84. 트렁크 공간이 그냥 비슷합니다. 둘이 지금 준중형이라고 해서 트렁크 공간이 더 큰 것도 아니에요. 가장 긴 곳이 16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요 중간 정도 됐을 때. 이건 정말 대충입니다. 대충이니까 이해해 주셔야 돼요. 높이를 보면 수직으로 95 정도 되고요. 네, 기울어진 것까지 따지면 98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스포티지의 실내에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되지? 155예요. 164 해야 될까요? 뭐 이게 등받이가 조금 더 누우니까 똑같거나 오히려 더 작습니다. 지금 스포티지가 딱 앉아봐도 조금 더 작은 느낌이 든다. 등받이가 서 있을 경우는 6, 뒤로 젖혔을 땐 96 정도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둘이 대등합니다. 겉 크기는 셀토스가 조금 작은데 실내 공간은 오히려 셀토스가 조금 더 크다고 느껴집니다. 이건 놀라운 일인데? 요거 전동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스포티지 승이네요. 스포티지는 이런 것이 된다. 셀토스는 이런 거 없죠. 기아차 로고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죠. 다 만들어 놓고, 다 랜드로버로 만들어 놓고 기아차 로고를 딱 붙이는 순간 갑자기 젤을 뿌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일부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K9의 기아차 로고는 조금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차의 기아차 로고는 너무 잘 어울립니다. 여기 있는 모든 차 중에 기아차 로고가 가장 잘 어울리는 차가 이 차입니다. 셀토스는 기아차 로고가 잘 어울려요. 이 부분을 그냥 단순하게 뽑아도 되는데 굳이 이걸 단을 둬서 이 안쪽으로 더 들어가게 이렇게 굉장히 디자이너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진짜 열심히 가다듬었어요. 이것도 집어넣고 튀어나오게 하고 접은 라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전까지 기아차는 단순한 선을 더 길게 가져간다라는 디자인 컨셉트를 갖고 있었는데 이번 기아차는 더 복잡하게, 더 화려하게 디자이너의 역량을 더 보여주는 그런 형태로 디자인이 되고 있어요. 아주 주목할 만한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부분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 이런 불규칙한 그릴의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이 차의 디자인 컨셉트, 디자인 큐를 바위가 있는 오프로드를 달리는 것 같은, 오프로드 길 같은 그런 울퉁불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 그릴은 요거보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릴인 것 보이게, 그러니까 차체가 실제 그릴의 위치가 더 높은 것처럼 느껴지게 한 거죠. 요즘 와이드 앤 로우를 너무 강조해서 자꾸 그릴이 낮아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SUV임을 강조하려면 그릴이 좀 높아야 되거든요. 또 몇 가지가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 부분 이렇게 잘라 놓으면 뭐가 좋으냐, 우리나라 보행자 안전 규정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보행자가 여기를 쳤을 때 이게 부서지면서 여기 보행자를 좀 더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입니다. 이게 플라스틱이고 이게 철인데도 이 부분의 차이를 거의 느낄 수가 없는 수준을 보여줍니다. 굉장히 각진 디자인이고요. 크롬 라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길게 크롬 라인을 뻗었는데, 이런 식으로 크롬 라인을 길게 뻗은 차는 사실 보기 드물죠. 매트 크롬이 이렇게 가다가 점점 볼록볼록 해줍니다. 엠보싱이 되어 있어요. 엠보싱이 점점 굵어지다가 엠보싱이 여기서 점점 옅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엠보싱이 없는 그냥 매트한 크롬으로, 또 지금까지는 없었던 발상이고요. 면적이 너무 큰데 다크롬으로 되면 굉장히 좀 촌스러울 수 있는데, 중간에 패턴을 달리해서 그 긴 구간을 길어 보이지 않게끔 하는 거, 그런 것도 굉장히 세련된, 그리고 굉장히 미래적인 자동차 디자인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인도 시장에 나가는 주유구는 이거보다 짧아요. 아주 네모 반듯한 그런 주유구를 채택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가솔린이거든요. 가솔린인데도 주유구가 이렇게 길어서 요소수를 넣는 구멍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인도형과 우리나라형은 이 팬더 디자인이 다르네요. 근데 당연히 팬더는 하나로 이렇게 가고 있네요. 이거는 정말 팀킬. 이거에서 저것도 사실 팀킬. 이 차를 그냥 주력으로 만든 것 같아요. 기아차가 다른 차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만든 게 이 차인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도 굉장히 당당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이거 지금 굉장히 어두운 색이어서, 짙은 색이어서 제대로 드러나 보이지 않는데, 이 클래딩이 옆으로 해서 이렇게 차를 굉장히 많이 파고들었어요. 많이 파고들어서 차가 뚱뚱해 보이지 않도록, 이 면적이 짧아서 이 차가 굉장히 날렵해 보이고 굉장히 길어 보이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퀴가 지금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는데요. 18인치 휠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지만 18인치가 들어가고 나니까 정말 차가 당당해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도 휠하우스가 이렇게 남을 정도로 휠하우스를 너무나 크게 잡아놨습니다. 진정한 오프로더의 휠하우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냥 말씀드리면 조금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옆에 있는 자동차하고 비교해보면 스포티지도 그냥 둥글잖아요. 주먹이 안 들어가죠. 주먹은커녕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이게 완전히 둥글잖아요. 근데 셀토스의 디자인은 주먹이 쑥 들어가고 동그라미가 아니죠. 여기가 수평으로 갔다가 이렇게 꺾이는, 마치 지프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이게 오프로더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됩니다. 꺾었을 때 움직이는 걸 고려하면 이렇게 만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나는 강인하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자동차들은 투톤으로 하더라도 이 천장과 이 아래쪽이 맞닿는 부위가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가 도장으로 하든 랩핑으로 하든 그 지점이 굉장히 좀 보기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차는 천장하고 아래쪽하고 맞닿는 부분이 하나도 없이 크롬 가니쉬나 아니면 이런 식의 가니쉬로 이 둘을 연결시키지 않는 방법을 채택했습니다. 이 루프렉 같은 경우는 루프렉이 좀 특이해요. 스토닉에서도 사용됐던 그런 브릿지형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왜 브릿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만, 요즘 들어서 유행하는 디자인인데, 사실 이렇게 루프렉에 구멍을 뚫어서 묶는 게 아니라 이렇게 루프렉에 윗부분만 활용하는 형태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루프렉을 만드는 건 어디까지나 디자인적인 요소로 이 차 SUV 맞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루프렉을 적용한 것 같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사실 프로젝션형 LED하고 반사형 LED에서 어떤 게 더 낫다, 어떤 게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개인적으로는 MFR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일단 램프 자체가 얄쌍하게 나왔어요. 굉장히 램프의 기존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램프는 한 이만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좀 작게 뽑아지면서 램프의 느낌이 굉장히 세련되게 변했습니다. 이거 기술 발전이 디자인에 끼친 큰 영향이라고 할 수 있겠죠. DRL의 형상이 이쪽에만 이렇게 있어도 사실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쭉 길게 가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파고들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릴 안쪽으로 여기까지 파고든 거 굉장히 미래적으로 보입니다. 소울에서도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는데 어쨌든 기아차가 DRL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가다듬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독특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깜빡이 같은 경우는 지금 3D 깜빡이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안쪽에 반짝이는 4개의 큐브가 있고 여기에 또 이렇게 입체적으로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어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게 단계적으로 스르륵 이렇게 켜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거는 없어서 그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크롬으로 이렇게 둘러싼 안개등이 3개의 램프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크롬으로 둘러싸있는 부분이 꽤 멋있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굉장히 머리를 잘 쓴 게 벌브 타입이 또 있거든요. 여러분들 벌브 타입을 선택하진 않으셨으면 합니다. 벌브 타입이 있는데 벌브 타입은 벌브를 요 안에 넣을 수가 없어요.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기 때문에 벌브 타입인 경우는 헤드램프가 밑으로 가고 위쪽이 깜빡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여기 이 공간을 미리 깜빡이용으로 이렇게 빼놓은 것이 굉장히 독특하고 굉장히 머리가 좋은 그런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앞쪽에서 DRL이 있었듯이 뒤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길게 이어진 부분을 대꾸처럼 이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이쪽도 깜빡이에서 봤던 부분을 대꾸처럼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아주 훌륭한 그런 디자인의 어떤 통일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여기다가 LED 좀 박아주면 안 됩니까? LED 얼마지? 이거 좀 박아주지. 왜 이걸 벌브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뒤편에서도 이렇게 안쪽은 얇게, 바깥쪽은 두껍게 해서 이렇게 3D로 튀어나온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게끔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이 브레이크 등도 이렇게 스르륵 이렇게 나와주면 참 좋을 텐데 깜빡이도 이렇게 한쪽으로 스르륵 뭐 이런 식으로 나와주면 좋지 않았을까. 아래쪽에 머플러는 없고요. 가짜 머플러, 요즘 유행하는 가짜 머플러가 이렇게 있는데 가짜 머플러는 누가 봐도 가짜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진짜 머플러는 숨어 있어요. 요즘 세계적으로 이게 디자인 추세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디자인 추세가 요즘 유행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륜구동 옵션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전륜구동 앞바퀴 굴림이기 때문에 뒤쪽에 지금 토션빔으로 뒤쪽 이 서스펜션이 토션빔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이 차 전에 카렌스를 우리가 타보면 생각외로 좋아요. 생각외로 좋습니다. 토션빔 좋다는 얘기는 이제 토션빔 나쁩니다. 네, 토션빔 나빠요. 여러분들 토션빔 아주 형편없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은 걸 어떻게 해. 네. 괜찮은데 어떻게. 아무튼 이 차의 토션뷰는 어떤지는 직접 운전을 해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좋은지 나쁜지 판단은 할 수가 없습니다. 기아차 키가 요즘 2가지로 나오고 있어요. 기아차 키가 이렇게 생긴 K3랑 K5랑 등등등 스포티지랑 등등등이 사용하는 새로운 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고급 키가 있죠. 고급 키는 스팅어하고 K9에만 사용됩니다. K7도 이 디자인이에요. 우리가 락을 하고서 해야 될 게 뭐냐? 시동을 한번 걸어보는 거죠. 네, 원격 시동 기능이 이렇게 작동이 되는 거죠. 원격 시동을 하게 되면 뭐 여기서 무슨 차를 뺀다, 넣는다, 이건 소나타에 있는 그런 기능은 없어요. 근데 그런 기능은 없는 대신에 온도 있잖아요. 뭐 온도든 뭐 이런 것들 세팅해 놓은 대로, 그러니까 평소에 20도로 세팅해 놨으면 시동 걸면 20도로 항상 동작되도록 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유보를 이용해서 정말 원격에서 3G망으로 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원격 시동 기능은 그다지 필요한 기능은 아니긴 해요. 차가 여기 있고 차에 막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한번 켜볼 정도, 그런 정도의 기능은 됩니다. 어우, 넓어. 그러니까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느끼는 건 넓다라는 거예요. 넓고 최신의 자동차 맞구나라는 걸 딱 느끼게 됩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야, 이건 진짜 생각보다 너무 넓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소형 SUV라며
이게 어딜 봐서 소형 SUV야. 그러니까 이게 조금 좀 언짢은 기분이 살짝 드는 게 약간 양민학살을 하러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니, 이 사람들 이러면 안 되지. 이거 페어플레이 해야지. 이거 준중형을 만들어 놓고 소형이라고 팔면 어떡해. 아,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 부분. 에어벤트가 요즘 너무 얇잖아요. 얇게 디자인하는 것이 굉장히 기술이고, 얇게 디자인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얇다 보니까 공기 바람이 너무 세거나 아니면 바람의 그 양이 충분치 못해서 실내가 시원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실제로 에어벤트 크기는 이만합니다. 이만한데 그 안에 에어벤트가 요만한 것처럼, 이렇게 얇은 에어벤트가 들어있는 것처럼 시각적인 착각을 일으켰어요. 어떤 속임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실내가 굉장히 세련돼 보이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프레임레스, 보더레스, 이렇게 요즘 많이 얘기하는 테두리가 분명히 있는데 테두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블랙의 디스플레이가 뭔가가 여기 나타날 텐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상적이고요. 인테리어 소품으로서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넓고 크고 시원하고, 그리고 세 개로 나눠서 이렇게 세 가지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내비게이션, 오디오, 그리고 날씨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볼 수 있게 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버튼들도 사실 현대차가 이렇게 세로로 많이 버튼들을 붙여놨었잖아요, 양쪽으로. 기아차는 그렇게 안 하고 아래쪽에 배치하거든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는 제가 맵 버튼을 누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근데 이게 세로로 있으면 맵 버튼 누를 때 굉장히 어려워요. 소나타나 이런 것들 누를 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이쪽 끝에 있는 건 또 멀기까지 해서 굉장히 좀 이쪽 끝은 누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기아차가 이 부분은 훨씬 더 나은 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래쪽을 누르면, 네, 디스플레이가, 이게 이 안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작동해보면 작동이 빛이 나오면서 하나씩 작동되는,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가 여기 마련되어 있는데, 무선 충전 패드는 이 위쪽에 있습니다. 이 아래쪽은 무선 충전이 아니고요. 이 위쪽에 핸드폰에 무선 충전할 수 있는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있거든요. 잘 보면 이 무선 충전 패드 안쪽으로 바람이 나오는 송풍구를 만들어 놨어요. 무선 충전 패드에서 전화기를 충전하고 꺼낼 때 너무 뜨거워져요. 이런 얘기들 많이 있었거든요. 충전 효율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람이 나오도록 하는 구멍을 만들어서 무선 충전 패드에 핸드폰이 지나치게 뜨거워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트랙션, 노말에서 스포츠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사실상 이게 계기판이 크게 변화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 변화돼야 되는데 그래도 비교적 잘 적용된 것 같습니다. 드라이브 모드에서 버튼을 누르면 트랙션 컨트롤로 되는데요. 스노우, 머드, 샌드,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더해서 6개의 모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속도계라든지 기어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굉장히 세련됐고요. 기어 포지션은 D1, D2, D3 이런 식으로 지금의 기어가 몇 단에 들어가 있는가까지 보여주는 그런 최신형 기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단 DCT가 아주 똑똑하게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걸 왼쪽으로 옮기면 스포츠 모드로 스포츠 1단, 스포츠 2단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굉장히 세련된 부분입니다. 감촉이 되게 좋네요. 이 자체의 고급감도 대단하고요. 이게 사실 기아차가 이걸 거의 전 차종의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어 노브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어의 고급감이 꽤 높고 이 작동 느낌도 굉장히 우수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통풍 시트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열선 시트, 그리고 후방 카메라 이런 것들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이런 것들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힐 디센트 컨트롤 HDC 기능도 여기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언덕이 경사로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감속해주는 그런 기능이죠. 그리고 오토홀드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주차 브레이크도 이렇게 제공이 됩니다. 찡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건 지금 실내니까 정확한 소음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오토홀드 기능도 여기 제공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는 소형 SUV라고 해서 뭔가 조금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없는 것 같아요. 소형 SUV지만 준중형 SUV에 비해서 부족한 게
전혀 없다. 오히려 더 우수하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운전석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에 HUD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HUD가 컨바이너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HUD입니다. 다른 차, 어지간한 차 타면 보닛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보닛이 딱 보입니다. 내가 지금 셀토스를 타고 있구나라는 걸 운전석에 앉으면 딱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컨바이너 타입 HUD 높이가 그 보닛에 걸립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앞에 차선을 보면서 계기판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 HUD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그게 어차피 보닛에 걸리기 때문에 큰 의미는, HUD의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선택을 하실 거라면 선택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옵션입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이 있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기능이 있는데 어댑티브 크루즈랑 차선 가운데로 가는 LFA 기능이 있어요. 이쪽에 차선 이탈 방지는 이쪽에 따로 있죠. 따로 있고 차선 가운데로 가는 기능은 여기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켠 상태에서 차가 갈치자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잘못 사용하시는 거고요. 이 가운데 핸들 표시 이걸 누르셔야 차선 가운데로 갑니다. 크루즈는 만약에 선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고민하신다면 무조건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선택해야 되는 옵션으로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결정적으로요, 제가 좋게 생각하는 건 여기 이제 하이패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하이패스가 여기서 사라졌습니다. 이 룸미러가 하이패스가 사라지고 여기 보기 싫은 이 동그란 점도 사라졌죠. 드디어 여기 점이 없는 대신에 그러면 이거 ECM 룸미러 아닌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이거 ECM 룸미러 맞습니다. 그 안에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안에 반투명하게 이렇게 그 센서가 내장돼 있어서 이게 정말 밝은 곳에 가면 아니면 뒤쪽에서 하이빔을 쏘게 되면 좀 어두운 색으로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이패스, 네,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위로 들어가서 훨씬 더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동그랗게 생긴 램프인데 이걸 눌러서 켜고 끄게 돼 있어요. 동그랗고 작은데 여기를 누르면 지문이 여기 찍히잖아요. 지문 찍혀도 상관없나? 켜면 네, 세 개가 같이 켜지죠. 그런데 여기 다 켰을 때 이 앞에 있는 이 램프가 굉장히 세련됐네요. LED로 해서 길게 뽑은 거, 이런 것도 아주 세련된 구성이라고 생각됩니다. 보스 딱지가 붙어 있고 여기 스피커 그릴도 울퉁불퉁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윗부분에도 트위터도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보스 시스템이 정말 좋은가? 정말 아마 여러분들 이 차를 타보면 깜짝 놀랄 부분이 하나 있는데 보통 이제 현대기아차는 약간 고음의 섬세함 위주로 세팅을 많이 했고 베이스가 굉장히 죽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차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세팅으로 베이스를 굉장히 강조하고 고음이 조금 죽어 있습니다. 자동차의 급마다 연령대에 맞춰서 그 오디오 세팅을 좀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연령이 높은 한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한다면 정말 고음 위주로 섬세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야 되고 약간 좀 젊은 소비자층을 좀 소구한다면 조금 더 베이스 위주로 펑펑펑펑 울리게 나이트클럽처럼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차는 그런 것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잘 만들어놨네요. 아이고, 왜 나 여기 부딪혔지? 보통 손잡이가 여기 어디에 있거나 손잡이가 보통 여기쯤에 있어서 문짝을 닫을 때 이렇게 팔이 펴진 상태로 문짝을 닫게 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손잡이가 뒤에 있어요. 뒤에 있으니까 문짝을 닫을 때 팔이 굽혀진 상태로 문짝을 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팔꿈치가 문짝에 닿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뒷좌석에 있으면 저처럼 팔이 긴 사람은 닿을 수 있어요. 아, 닿네. 많이 닿네. 네, 많이 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팔꿈치가 닿는다, 이상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진짜 팀킬이네요. 진짜 여기 무릎 공간 이런 거 너무 충분해서 이게 뭐 스포티지를 살 이유가 없다라는 느낌이 딱 들어요. 일단 여기서부터 앉아서 저 앞에 있는 대시보드가 얼마나 멀게 보이나를 가지고서 차의 크기가 가늠되잖아요. 뒷좌석에 앉으면 저기가 멀어야 돼. 의자가 일단 작아야 되고 저기가 멀면 그럼 차가 되게 커 보여요. 스포티지보다 커 보입니다. 뒤에 앉으면 스포티지보다 무조건 커 보여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 이건 마법이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 저 앞부분에 있는 저 부분을 IP라고 하거든요. 인스트루먼트 패널이라고 하는데 저 앞부분이 얇아요. 굉장히 얇아졌습니다. 그래서 실내 공간을 더 크게 뽑을 수가 있었던 거죠. 뒷좌석에 앉으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넓다라는 걸 제일 먼저 느끼게 되고요. 당연히 이 뒷좌석은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조금 뒤로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세워지거나 조금 뒤로 기울어지거나 이 정도가 기울어져요. 뭐 보통의 SUV가 이 정도였다면 소형 SUV 중에 유일하게 뒤로 기울어지는 거고요. 그래, 이 정도 기울어지면 좋지. 배뉴를 타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 이렇게 뒤로 기울였을 때 이쪽이 아무것도 요 정도가 가려지거든요, 배뉴는. 그건 좀 너무했어, 인간적으로. 근데 어쨌든 바로 옆이 지금 유리고, 그리고 뒤로 기울였을 때도 여기가 유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꽤 좀 뒷좌석의 거주성을 굉장히 높여놓은 그런 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높여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이렇게 뒤로 젖혔을 때 딱 이런 자세가 딱 나와준다. 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각도는 지금 뭐 티볼리나 이런 차하고 각도가 똑같습니다. 물론 LED인 거 좋아요. LED인 거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좋은 소형 SUV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싶은 정도의 그런 옵션이지만 조금만 더 CRI에 신경을 써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도 어디 감지덕지인데 지금 뭘 더 바래? 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형 SUV는 뒷좌석에 대해서 너무 멸시해왔죠, 그동안. 뭐, 뒷좌석에 아무것도 없어. 오디오도 뭐 그다지 좋지 않아. 열선도 없었죠. 근데 이 차는, 열선이 있습니다. 열선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뒷좌석을 뒤로 기울이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USB 충전이 있습니다. USB 충전이 이제, 뒷좌석에도 들어가 있고요. 에어벤트가 나와요. 소형 SUV 중에서 에어벤트가 달린 게 이 차밖에 없습니다.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정말 도대체 왜 에어벤트가 뒷좌석에 없는 거야? 하나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코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티볼리 없고, 다 없어요. 배뉴 당연히 없죠. 배뉴는 더 웃긴 건, 인도 시장에는 에어벤트가 2열에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없어. 그건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티볼리에는 여기에 그냥 뭔가 고무줄 같은 게 뒤에 마련되어 있잖아요. 이 차는 지금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거 원가 절감이잖아. 네, 원가 절감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긴 없지만 여기 있습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달아준다면 이쪽에만 달아주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용 빈도가 이쪽은 별로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 여기 앉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만 달아주자, 뭐 말은 되는 것 같은데, 애가 둘이 있는 집에서는 요거 갖고도 싸울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뒤에 둘이 앉으면 별거 갖고 다 싸우는데, 인형을 사도 똑같은 거 2개 사야 되는데, 이거 이런 거 달아주지, 이거 뭐 얼마 한다고. 아이가 있어서 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여기 이제 아이소픽스를 꽂기 위한 이런 자리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아이소픽스 자리가 보통 이제 뭐 소나타급 정도 되면 여기에 플라스틱으로 해서 이렇게 젖혀지는 형태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 이 차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형태고요. 그리고 이렇게 컵홀더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컵홀더로 이렇게 뭐 되어 있고요. 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이 자체가 뭐 나쁘다는 아닌데, 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여기 손잡이 같은 거 하나 만들어 줬어야 될 것 같은데, 손잡이는 여기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손을 집어넣어서 빼야 돼요.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은데 왜 굳이 손잡이 같은 거 안 만들었을까? 그거 돈 얼마 한다고?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뒷좌석은 이렇게 앞으로 6대4로 해서 폴딩이 되니까요. 여기 이제 완전히 길다란 물건을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구성도 되고요. 짐을 많이 때려 싣겠다 라고 했을 때도 뭐 문제없이 짐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어쨌든 뒷좌석에 앉았을 때 준중형 SUV 더 이상 필요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차가 나오는 순간 스포티지는 망한 겁니다. 스포티지는 후속에 나올 때까지 저 차를 사면은 정말 뭔가 큰 실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스토닉, 정말 가격이 똑같은데 스토닉하고 이 차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의 상품성입니다. 정말 우수한 상품성을 갖고 있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 차에 타보면 기아차가 좀 미쳤다, 이 위급, 아래급을 다 킬하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내놓으면 어쩌자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기아 셀토스를 살짝 살펴봤습니다. 정식 출시 전에 살펴보는 거라서 사실은 아주 잠깐 살펴본 건데요. 뭐 많은 분들이 아마 좀 당혹스러우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그먼트가 너무 많아진 거죠. 소형, 스토닉 있잖아. 거기에 셀토스가 또 있어? 그 다음에 그러면 스포티지는 어떻게 되는 거며, 소렌토는 어떻게 되는 거며, 그 위에 모하비까지 있는데, 니로도 있으니까 6개 SUV가 있다고? 정말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들을 정말 세밀하게 이렇게 나눠서 정말 자신에게 꼭 맞는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자동차 회사들이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자동차를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자동차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움직임이 정말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